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기획보고서 과제인 비대면 시대 학교교육의 방향에 대한 주제를 단계별로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함께 탐구해 봤습니다. 물론 핵심은 문제점과 대안이지만 논리적인 구성을 위해서는 추진 배경 및 목적, 정책 수단, 창의 요인 및 극복 방안, 기대 효과 등의 구성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피평가자 답안 중에서 중하 등급의 평가를 받은 보고서의 한 가지 유형은 어떻게 작성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10번째 마지막 강좌입니다. 디지털 시민 역량 강화 방안이라고 하는 2020년 교육부 소속기관 및 국립대학 사무관 승진 기획보고서 과제를 분석하고 접근하고 또 작성 과정을 실제 체험을 하셨으면 마지막으로 두 번째 과제는 어떤 작성 답안이고 내가 배워야 될 점은 뭐고 내가 주의해야 될 점은 뭔지 작성 답안 사례를 보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작성 답안은 앞에 업무 대상 및 보고 목적 앞에 올바른 미디어 활용을 위한 디지털 시민 역량 강화 방안이라고 작성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미디어 활용을 위한이라는 단어는 굳이 디지털 시민 역량 강화 방안이라고 하는 것 속에 암묵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거 올바르지 않는 미디어 활용을 위한 시민 역량 강화 방안을 작성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올바른 미디어 활용을 위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꼭 필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는 마스터, 슈페리어, 그리고 시니어, 에버리지, 주니어, 비기너라고 하는 요 6단계로 행위 기준 척도로 평가를 했을 때 이 보고서는 에버리지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완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이 보고서는 시츄에이션, 프로블럼, 오브젝트라고 하는 세 가지 항목들이 잘 갖춰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웬 표가 나와 있죠? 이 표는 있는 자료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지 가공한 게 아닙니다. 표는 가공해야지 옮겨 적으면 평가자는 바로 오해를 합니다. 이분은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의존하셨구나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면 표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면 있는 자료를 옮겨 적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평가자를 설득하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거죠. 구성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도 가공을 해야 되고 가공은 없는 수치를 만들어내고 그 근거로 있는 수치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가계빚이 3,000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라고 뭐 방송국의 앵커가 얘기를 하고 무슨 기자 나와 계시죠? 그러면 그 기자가 얘기할 때 예, 우리나라 가계빚은 10년 전보다 3배가 증가했습니다. 10년 전에는 1,000조인데 지금은 3,000조입니다. 10년 만에 증가 속도가 3배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지요? 상환 능력이 문제입니다. 우리 OECD 회원국과 비교해 봤을 때 OECD 회원국은 상환 능력이 있지만 우리는 상환 능력이 떨어집니다. 왜? 가계빚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설을 하지요. 그러면 10년 동안 3배로 증가했다. 3이라고 하는 숫자는 거기 없는 자료입니다. 1,000조에서 3,000조로 증가했으니까 없는 자료를 수치를 가공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설득력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표를 그대로 옮기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라는 얘기죠. 작성을 하는데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찌된 일인지 두 번째는 첫 번째 동그라미 밑에는 뒷받침 문장이 없습니다. 그럼 이거 구성 동의할 수 없습니다. 책에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당구장에 3줄로 적었습니다. 이거 동의할 수 없죠. 아무리 바빠도 줄이셔야 됩니다. 물론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적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만은 이 2번 답안 사례는 추진 배경부터 평가자의 오해를 살 수 있는 구성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의존했다라든가 수치를 가공하지 않고 또는 2줄로 적어서 또는 3줄로 적어서 작성 분량을 현황 및 문제점과 방안을 균형감 있게 쓰지 못했다라고 하는 인상을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 여기
뭔가 뒷받침 문장 쓰셔야 됩니다. 여기 세 줄을 두 줄로 줄여야 됩니다. 줄이실 때 일반적으로 차간 간격을 줄일 때 마이너스 7까지는 가능합니다. 7 이상 줄이면 굉장히 어색하게 보입니다. 줄간격도 160이지만 우리가 150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10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두 줄 이내로 기획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작성 답안 사례를 보면, 첫째, 자료를 있는 그대로 갖다 옮겨놓지 말고 활용을 해서 가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전체적인 구성이 맞아야 된다. 그리고 창의적인 기획을 위해서는 정책 수단과 사고를 수직적, 수평적으로 확산시켜야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디지털 시민 역량 강화 방안이라는 실전 과제의 분석, 접근, 작성 과정 모두를 마무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별 작성 답안 보고서의 구성은 피평가자들의 답안 구성과 체계가 비슷해서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저는 늘 평가 현장에서 경험해 왔습니다. 결국은 도출한 문제점이 사각지대 없이 논의되고 있는지, 주제에 부합하게 논리적으로 문제점을 도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네모 꼭지인 소제목 문장 기획의 가독성을 위한 퇴고 과정이 중요하고, 더불어 정책 대안의 창의성을 정보의 용복합이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습득된 경험을 활용한 정책 수단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피평가자의 답안이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